나오세요. 아니 여기 또 들리고 있어요. 우리도 집에서 마셔야겠다. 아, 먹으니 맛있네. 주정차 단속 구간 오늘 되게 얼굴이 하얘지구나. 제 얼굴이 하얗다는 얘기인가요, 원장님? 네. 소리 들렸나 보다.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소리 들리는지 몰랐어요. 오늘은 진짜 특별하게 얼굴이 조금 화사하게 잘 나오셔가지고. 뽀사시 아니 뽀사시. 감사합니다. 네. 저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원장님 지금 저기 접속 중이신 원장님들 조금 계셔가지고 조금 기다렸는데 우리 한솔플러스 수학교실 원장님 오늘은 뽀개기 3번째 시간. 오늘은 상담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원장님 우리 또 반갑게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볼까요? 소리가 들리신다면 양쪽에 손으로 반짝반짝. 다 달리나?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원장님께서 네, 열심히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떤 주제? 상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면 상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좀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엄마가 우리 교실에 와서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아이를 보내주고 또 아이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원장님이랑 잘 맞춰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다 상담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신규 그리고 기존 아이들 또 떠나가려는 아이들까지도 이제 붙잡는 어떤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우리 원장님 강의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조금 협조의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원장님들 줌 수업 해보셨죠? 비대면 수업. 네, 해보셨나요? 해보셨다면 우리 아이들이 원장님이랑 수업하는데 예쁜 얼굴, 방긋방긋한 얼굴 보여주는 게 좋으셨어요? 카메라 끄고 원장님한테 아무 피드백 없는 게 좋으셨어요? 화면 예쁜 얼굴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조금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원장님들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카메라를 켜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가지고 강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은 켜주시는 거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화면 공유해서 원장님 강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 송정교실 원장 김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게 된 건 이제 상담 파트인데요. 네,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긴장되네요.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강의 시작하게 됐고요. 자, 시작할게요. 오늘은 일단 신규 회원 상담부터 미등록 회원 관리 그리고 재원생 관리 및 휴해 방지 상담 요 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저희 키워드는 여기 보시면 제 머릿속에는 공간밖에 없어요, 사실. 자, 신규 학부모를 사로잡는 상담 A to Z 볼게요. 이거 좀 없으면 안 될까요? 네. 저희 학원의 위치는 일단 먼저 보시면 제가 이제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항아리 단지예요. 1000세대 정도 되는 곳이고 그리고 신규 초등학교 한 개 있고 이렇게 된 학원인데 그 근방에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학원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첫 유입은 여기 지역 카페하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현수막 전단지 이렇게 통해서 제일 처음에 홍보를 했고, 그리고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설명회 통해 가지고 10명 오셨어요. 총. 근데 그 중에서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오실까 봐 그러니까 집사람 지인 통해 가지고 한 3명 정도를 미리 섭외를 했고요. 그 10명 중에서 3명은 지인, 그리고 7명은 이제 신규로 처음 오신 분들이었는데 그 7명 전원 입회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는 근데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제일 필수인 것 같아요. 자, 신규 회원 상담을 보면은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어머님만 오시는 경우가 있고, 아이만 보내는 경우, 그리고 엄마 아이 같이 오는 경우, 온 가족이 다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기존 원장님들은 어떤 케이스가 제일 편한지 저는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원장님들은 엄마만 오는 게 그나마 제일 좋대요. 애가 오면 시끄럽고 번잡하고, 그러니까 엄마만 오면 깔끔하게 엄마만 상담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데, 저는 사실 4번째 케이스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 방문하면 여기도 애가 있고 저 집도 애가 있으니까 우리 학원에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런 케이스들 다 좋은데, 그러니까 엄마만 오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담을 통해서 다 하는데 절대 빈손으로 보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학원 안내문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는 입회 원서까지 같이 있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이만 보내는 경우를 보시면, 아이고,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아이만 보내는 경우는 애가 와서 테스트 보고 그 분석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좀 일하시기 때문에 일단 사진으로 먼저 발송을 드려요. 그리고 분석표 사진을 발송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뭐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은 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보면 이건 실제로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 현아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일을 하셔가지고 애만 보내서 테스트를 했고 그 진단서 뽑아서 이렇게 문자 발송해 드렸고, 좀 더 크게 확대해 보시면 여기에 홈페이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서 보여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 이름 이런 것들은 몇 개 체크를 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라는 피드백이 있을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면 저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그리고 여기 진단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는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다음 약속 시간을 꼭 잡도록 해요. 근데 뭐 전화 상담으로도 이번 케이스는 끝난 케이스예요. 그리고 바로 전화하고 바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입회 상담 예약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 거. 그다음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최종 결정권자는 엄마지만은 그 중간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애들은 거의 대부분 엄마한테 끌려서 학원을 오지, 애가 저 오늘부터 학원 다니겠어요. 수학 학원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애들 표정이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아마 엄마랑 같이 오는 경우. 그러면 저는 엄마 상담은 일단 뒷전이에요, 사실. 그때는 애부터 먼저. 그 애는 곧 우리 학원의 애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애를 학원 투어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뻘뚱멀뚱 서 있든 앉아 계세요 하고 애부터 먼저 데리고 가서 우리 강의실은 이렇게 생겼고 학원 오면 어떻게 한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애들이 심심하지 않게 간식거리 꼭 챙겨주고, 그리고 애를 진정시킨 뒤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엄마랑 한 10분 정도 상담을 할 건데 기다릴 수 있겠니? 먼저 확인. 그리고 애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다짐 받고, 그러면 이제 애는 그러면 또 더 꼬셔보는 거죠. 테스트까지 한번 받아볼래? 그러면 애가 마음을 열어요. 그럼 테스트를 받겠다. 그럼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 그럼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잡도록 하자라고 하고, 그럼 날짜를 먼저 정해요, 애한테도.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어머니한테 그럼 애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도 마음을 조금 여세요. 그런 뒤에 어머니한테 이제 우리 학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커리큘럼 다 보여드리고 이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 전부가 방문하는 경우를 어려워하시는데, 실은 가족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그리고 애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도를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신규 회원 상담은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는 이미 우리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원 투어 시켜주는 거, 그리고 자리에 앉아주는 거. 그러니까 너가 오면 저기 예쁜 책상 저기 앉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고, 그러면 애가 다음에 혼자 올더라도 부담 없을게 이렇게 좀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할 때는 항상 색연필을 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 세팅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조그만 필통이에요. 그리고 당 떨어질 수 있으니까 레모나 한 개는 센스. 그리고 얘는 새 연필, 새 지우개. 이걸 가지고 테스트 보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네임펜으로 이름도 하나 적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 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될까요? 다시 한번. 다시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애들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테스트 보는 친구들한테도 자그마한 필통 안에 연필, 새 연필이랑 요 지우개 세팅해서 요거 가지고 테스트 보게 해요. 그리고 끝날 때는 가져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이렇게 진행하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좀 이미지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또 상담할 때 저희 양식이 있는데 또 어머니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보내는 이유가 정말 학습을 위한 건지 보육을 위한 건지 그냥 친구 따라서 사교를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여기 학습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중요한 선행을 원하는지 심화를 원하는지 복습을 원하는지 그러면 여기는 좀 이따 재학생 관리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데 선행을 원한다, 심화를 원한다. 근데 애가 선행이나 심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머니는 원한다. 이때가 조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진행 후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뒤 2, 3주 뒤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규 문의 상담 카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걸 적는 건 아니고 제일 먼저 오시면 저는 아까 전에 애들 데리고 투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요 문의 상담 카드를 작성하고 계세요. 그럼 학교, 학년, 이름, 학부모 전화번호 이건 필수예요. 학부모 전화번호를 놓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어머니들은 이름을 안 밝히고 싶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남학생이라고만 적어달라고 해요. 학년이랑 남학생, 뭐 여학생. 그리고 대신 연락처는 꼭 받아 적어야 돼요. 이거는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관심 과목에 이렇게 주면 이 관심 과목에서 저희는 수리 논술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뭐예요? 독서 논술도 있고 수리 논술인데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설명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 주로 미는 또 과목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상담 내용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도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냐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 그전 학원에서 어디까지 했다든지 집에서 어디까지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해요. 그럼 여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수업이 가능한 시간, 직접 이제 상담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어머니가 작성하시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작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 상담 경로 같은 경우는 꼭 물어보시고 그냥 뭐 전단지를 보고 오셨다든지 뭐 친구 소개로 오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파악해 두셔야지 앞으로도 우리 학원의 신규 회원들이 어떤 경로로 오겠다. 그럼 그 경로를 파악하고 그쪽 경로로 좀 더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애들 이제 테스트 본 결과예요. 이것도 홈페이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형, 나형을 구분해서 사용하라. 이게 팁인데 이건 뭐냐면 어머니들이 약간 우리 애는 잘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아 우리는 되게 못해요라고 깔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두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이를 두고 나형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애가 조금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학원 얼마나 잘해? 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티를 내시는 분도겠지만 사실 학원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학원을 따지듯이 오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실 필요 없이고 그냥 야, 말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그때는 약간 나형을 쳐서 기를 조금 죽이세요. 어머니 기를 조금 죽여 놓으시고 그랬을 때 그러면 뭐 못하네요. 이렇게 알 필요도 없어요. 여기 결과 딱 있잖아요. 나의 위치.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들이미시면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학원에서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다 했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때는 또 뭐 까지 말고 얘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험을 쳐서 본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테스트 더 받아보시고, 물론 수업을 등원하시고 등록하시고 수업을 좀 더 받아보신 뒤에 저희가 여기서 어떤 커리큘럼을 갈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그래도 될까 하면 보내세요. 근데 좀 뜨뜻미지근하게 하신다? 잡으셔야 돼요. 그때는 바로 그냥 일주일 동안 테스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테스트하는 거 별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꼭 여기 하시고, 그리고 여기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게 정확하게 A 위치를 파악해 주세요. 그래야 편해요. 그냥 우리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A 위치를 파악해 주시면 우리 A 위치를 어머니가 알고 계셔야 앞으로가 편해요. 그냥 그 순간만 하고 우리가 왜 한두 달만 학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쭉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 커리큘럼을 책임질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위치는 꼭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레벨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헉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1레벨부터 9레벨까지 있기 때문에 3레벨이면 대체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은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3레벨에서 4, 5레벨이나 6레벨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7, 8, 9레벨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시대회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그런 친구들이 하는 레벨이지. 그리고 1, 2레벨은 뭐 학교 수준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3레벨 정도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진단표를 보면 여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그마지만 여기 1, 2, 3단원을 줬는데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고 1단원은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단원만 못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낮아요. 근데 60점.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조금 내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뭐 심하다, 심화 혹은 선행, 복습이다, 어떤 컨셉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심화를 원하는데 라고 했을 때는 1단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심화를 하기보다는 1단원은 개념,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는 입맛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 시키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 단원 선행을 할 때 있어서는 1단원이 안 되면 선행의 의미는 별로 없을 수 있으니 1단원부터 먼저 시키고 한 2주간 또 지켜보고 그 다음 1단원 다시 평가를 하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안대로 한번 가보겠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꼭 기록해 두셔야 돼요. 어머니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저희는 다수의 학생이 있지만은 어머니는 하나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했던 말들도 어머니는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힘든 케이스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못한다. 그러면 개념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문제를 많이 안 푼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전 학원에 다녔어요? 아니래요. 집에서 공부하셨죠?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학원 안 다녔죠? 집에서?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력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문제 해결력이 낮다. 그럼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는 결론 내버려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해결력이 낮다라고 하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네요. 라고 하면 어머니가 이제 몇 마디 던져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말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려야겠네요. 근데 집에서 시키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보니까 아까 테스트 할 때도 약간 집중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집에서는 관리가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 그래, 맞아요. 그래서 왔죠. 그래서 이제 등록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신규 회원 상담 여기는 저희는 이제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상담 테이블에 일단 각종 파일,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시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있고요, 항상. 그리고 샘플 교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하는 친구 거만 있는 게 아니고 못하는 친구도 같이 나요.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수업을 가르치고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결과가 피드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하는 것만 보여주셔가지고 어머니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 거하고 못하는 친구 거하고 저는 같이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름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했을 때 이제 나아지고 있는 거를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샘플 자료는 너무 잘하는 거 놔두면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상담 자료는 여기는 저는 지사장님한테 받은 자료 통해서 만든 건데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바인더 하나 만들어 두시면 딱 펼치고 교재 설명 다 돼 있고 그 레벨별로 수준 문제 구분할 수 있게끔 상담하기 되게 쉬운 자료니까 이렇게 배치해 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도 자료가 다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자료나 수리 논술이나 뭐 수학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 한 번에 알 수 있는 바인더를 저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뭐 많지만 여기 아까 표지만 지금 있는 거고요. 이렇게 초등 자료 따로, 중등 자료 따로 이렇게 구분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넘기고 신규 회원상도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교재 마찬가지고요. 다음 여기가 이제 저희는 이제 클리어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 학원 수업 안내문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뒷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입회 원서.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보고 입회 원서를 쓰고 들고 오시는 수 있게끔 이거는 꼭 놔두시고요. 그리고 달력 지금 3월인데 무슨 달력을 나눠줘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상담을 통해서 애가 테스트 날짜나 다음 첫 등본 날짜나 이런 것들은 저는 여기 또 꼭 기입해 줘요. 그래서 강의실까지 어느 몇 강의를 들어가라 라는 강의실까지 그 날짜와 강의실까지 같이 적어주면은 애가 그 달력을 또 보면서 그날 맞춰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력은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미등록 회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열심히 상담했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가신 분들 많아요. 그래도 이런 거는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학부모 전화번호 꼭 적어두라고 하셨잖아요. 이 전화번호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뭐 이슈가 뭐 수리 논술을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걸 체크해 두셨으면 절대 까먹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수리 논술을 받는 거의 마감이에요. 근데 수리 논술 자리가 한 개라도 폈다. 그럼 수리 논술을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었다. 그러면 자리가 bi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자리가 있는데 어떡하요? 상담 시간 한번 잡을까요? 라고 문자를 다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뭐 선행이나 심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창의 융합 평가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단체 문자를 또 보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번호지만 연락이 오세요. 한두 명씩 오시면 이거는 저희가 그 창의 융합 평가 단체 문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파일로도 보낼 수 있으니까 인쇄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내주시면 이렇게 오세요. 답장이 몇 명 오시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세팅됐던 거 그 강의실을 따로 테스트만 볼 수 있는 강의실을 따로 뽑아가지고 세팅을 다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것도 미등록 회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쪽 이게 샵을 꼭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게 카톡에 친구로 안 보여요. 그러면 좀 너무 들이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쪽에는 뜨는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강 목표 확인 및 재설정 뭐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원생 관리할 때 이제 이거는 학생별로 다 파일을 만들어 둔 거예요. 기존에 친구들 시험 친 거들 있잖아요. 입회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단원 평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준비해 두는 게 좋죠. 모아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는 진단평가고 진단평가 얘는 뭐냐면 선생님 시험지 활용해 가지고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로 시간 재서 이거는 30문제짜리거든요. 30문제도 40분에 끝내요. 40분.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못하는 친구들은 못해요. 이건 20문제.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친 거 다 해놓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들이 평생 연락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2달 동안 연락 아무것도 관심 없으시다 갑자기 와서 우리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네, 잘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어머니가 갑자기 기습 방문하셔서 뭘 물어보신다든가 했을 때 띄엄띄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하세요. 그래야 어머니한테 신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석표. 이거는 뭐 제가 좀 서운한 것도 있는데 여기 중간고사나 차항의 융합평가 실시 안 하시는 분도 좀 계시다고 해서 뭐 홍보 아닌 홍보를 하게 됐네요. 여기 보면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험이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100점 만점의 시험이고 차항의 융합은 130점이잖아요. 근데 30점은 심화 문제고 그랬을 때 이 두 시험을 꼭 비교하면서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여기에 이제 나의 위치라고 여기 전국 단위에서 내가 몇 %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 얘기하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90%야. 잘하죠, 아주. 그죠? 상위 90%면 책폐잖아요. 그래서 학원 다녔는데 왜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왔을 때의 위치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그나마 1%라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올랐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점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퍼센트 그래서 이거 항상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게 몇 점? 86점이에요. 86점이고 8점인가? 80점이에요. 여기가 80점, 여기가 74점인데 점수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은 아니 학원을 다녔는데 왜 점수가 떨어졌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난이도를 보셔야 돼요. 그 전국 평균이나 난이도를 보셔야 되고 저는 중간고사하고 창의융합하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창의융합에서 30점을 빼놓고 100점만 보시라고 그냥 100점 만점으로 보시고 74점 맞은 거다. 근데 난이도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어렵다. 그럼 점수는 떨어졌지만 퍼센트를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퍼센트고 얘도 그 홈페이지 보면은 자세하게 응시자 수랑 거기서 등수까지 다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올랐다 떨어졌다 그 떨어진 거 가지고 창피할 필요 없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은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애가 요즘에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다. 잡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떠 있는 상태라서 좀 그렇다든지 아니면 도형 파트를 시작했는데 도형을 누구보다 힘들어 한다든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떨어졌다. 근데 그거를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공부를 시키겠다라든지 그래서 떨어진 이유가 있으면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다시 기회를 주시겠죠. 그리고 점수가 떨어졌다고 바로 옮기지는 않을 거예요. 기존 어머니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중간고사 여기 정답률 있잖아요. 여기서 맞췄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 앞쪽에 틀리면 어머니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쉬운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실수예요. 이거 정답률 보세요. 정답률이 92%인데 틀렸어. 그럼 이거는 풀이 과정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애가 직접 푼 문제를 보여주면서 아 여기서는 기본적인 연한 실수고 근데 여기 뒤에 틀린 거 이제 난이도가 제법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틀렸다. 여기 80, 55 이런 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려운 거 틀렸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이런 심화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 정답률이 낮은 문제도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시키겠다.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간고사 뒤에 이제 어려운 시험을 치는데 그때 갔을 때 어려운 문제에 어느 정도 얘가 맞추느냐 이것도 우리가 둘 다 관심 있게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 있게 다음번에는 두세 문제 맞추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킬 거고 어머니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좀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애가 심한 문제를 처음 시작하면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한다고 근데 이제 저는 무조건 시키진 않을 거라고 애가 거기서 수학 흥미를 잃어버리면 더 큰 역효과니까 적당히 그리고 밀당하듯이 밀당 계속 해야 되고 애하고도 밀당하면서 스물스물 어려운 걸 한두 개씩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심화 문제 시키는 거죠. 창의융합 이거 꼭 하세요.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모아뒀던 중간고사 이제 진단표 다 뽑아놓고 이건 어머니들한테 발송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전화 상담을 하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전화 상담 아니면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상담을 해요. 개별 상담 다 해요. 어머니 상담하기 전에 애들부터 먼저 아이 상담 1대1로 다 진행을 하고 그걸 근거로 다시 어머니하고 상담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다 지금 이거는 창의 융합평가 이게 아까 본사에서 올라온 그 자료예요. 여기 보면 응시자 수의 몇 등 했는지 이건 100분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이것도 다 모아둔 거예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거 좀 자랑 좀 할게요. 1.2% 잘했죠? 근데 이거 자랑만 그냥 90%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뭐 다른 친구들 거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90%인 이 애를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전 얘는 90%입니다. 그래서 애랑 먼저 혼내지 마시라고 애랑 상담했다. 그래서 먼저 친구가 만족하냐? 너는 네 성적에 만족을 하니? 저는 만족을 할 수 없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애가 얘기를 하겠죠. 다음 목표는 뭐 이렇게 정해요. 저는 이번에 48점 맞았으니까 다음에는 50점은 넘길게요. 자, 어머니들은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도 애는 50점을 넘기겠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제가 다음번 시험은 50점을 넘겠다 하고 목표를 정했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숙제를 자기가 이제 한 페이지 더 늘려달래요. 10문제씩 더 풀어오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남으라면 1시간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서 30분간 더 문제를 풀고 갈게요. 라고 약속을 하더라. 그럼 이게 시작이니까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어머니한테 꼭 다짐을 받아요. 저랑 민채랑 약속을 했는데 어머니가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 혼내지 않는 선에서. 혼내지 않기로 했고 얘랑 얘기를 했으니 어머니는 이거는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고 나면 민채는 이제 학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한 다음에 그 또 과정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는 다시 얘기를 해요, 애랑. 어머니한테, 민채한테. 민채야, 이제 그럼 선생님은 엄마한테 이걸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주만 더 기회를 줘요. 그럼 애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거는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중학교 성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수학만 한번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중학교 시험 실제 평가인데 A부터 E까지 여기 A가 90점 이상이거든요. 90점 이상이 한 40% 돼요. 여기도 한 40%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요걸 가지고 엄마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우리 애가 잘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90점만 넘으면. 근데 왜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얘기 드렸냐면 고등학교 갔을 때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 그리고 3등급이 23%예요. 그러면 그 중학교 때 90점 이상 맞았던 친구들이 사실 고등학교 가면 4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원 탓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국 단위에서 몇 퍼센트였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한테도 그렇고 목표, 같이 공동 목표, 그리고 어머니하고 또 같이 세 명이 다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머니는 되게 잘하길 원하고 애는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근데 엄마의 생각도 모른 채 우리 생각대로만 그냥 학원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확하게 갖고 계신 생각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제가 글씨가 악필이라 가지고 가끔 저도 못 알아보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도 애 한 명 한 명당 있었던 일들, 사소한 일이지만 저는 다 기입을 해놔요. 그리고 한 다음에 요 얘기가 희한하게 좀 기입을 해놓으면 어머니들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실 때 제가 아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공감이 금방 돼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가타부타 설명이 없더라도 이미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제 생각도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뭐 같은 학부모 마음으로 뭐 1시간 넘게 수다 떨 때도 있고, 그래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전문가다라는 인식은 꼭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문가다라는 인식은 말 그대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 데이터 없이 그냥 우리 심증만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기에는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 생활에 있어서의 학원 생활에 있어서의 얘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머니를 위로차 얘기한다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학업적인 거는 정말 데이터로만 그냥 우리 뭐 예상대로 뭐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는 그 학년을 조금 구분해서 수업을 하려고 했어요. 이건 3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실은 학년별 수업을 하기가 초등학생이 어렵잖아요. 근데 학년별로 수준별로 시간표를 다 만들었어요. 애들이 각기 다른 시간표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표를 사실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상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무슨 학원을 다니는지 그리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시간표를 거의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왜? 라고 나오지 않고 기존에 쭉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지금 3월에 만들었지만 이 작업은 1월 달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2개월간의 수업 시간표 짜는 거 진행을 해서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표 짤 때도 애하고 상담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준별보다는 이제 친분 그리고 너무 친분을 섞었을 때 수업 분위기가 방해될 것 같으면 좀 갈랐고 근데 그거를 제 판단대로 임의로 무조건 하진 않았고요. 애한테도 충분히 설득을 했고 애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문의가 왔어요.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보냈냐? 했더니 어머니 그 가연이하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짰다. 가연이하고 혹시 말씀해 보셨어요? 하니까
어머니가 훅 하시더니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애랑 얘기를 해보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하고 얘기가 끝나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원래 말이 많으셨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애를 먼저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뭐 통보는 아니지만 애가 하고 상담을 이렇게 했고 어머니 이렇게 저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라고까지는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문자는 많이 보냈어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왜냐하면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저희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놓으면 아 이 엄마한테 보냈구나 안 보냈구나 그러면 어떨 때는 어머니가 문자를 확인 안 하시고 다짜고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부터 문자부터 확인하고 어머니 문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누그러지세요. 뭐 자기가 연락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말이 일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자는 꼭 보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통 이상 해서 경고도 먹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500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문자 많이 보내세요. 그다음에 이제 재원생 관리 중에서 지금 했던 거 사실 수업에 방해되는 친구, 뭐 수업 분위기 흐리는 친구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자습실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좀 자기 주도 학습이 돼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수업에 방해되는 친구가 있어요. 하루 종일 웃고 있는 친구들, 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물 먹는 하마도 아닌데 물을 5분마다 먹는 친구들, 그리고 이상한 개그 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저는 수업 분위기를 방해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애들한테 공동 목표를 심어주고 같이 하자, 우리 함께 하자라고 가는데 저는 싫어요 하는 친구가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시부터 5시까지가 수업이고 오늘 목표를 다 못 채워서 우리 5시부터 한 30분간 보충 한번 할까 했을 때 으쌰으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한두 명씩 한 명씩 싫다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애를 1차적으로는 애를 불러요.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네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좋게 좋게 얘기를 1차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간 더 지켜봤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럼 2차 상담을 저는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다 말씀을 드려요. 일주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강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 친구는. 그리고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뭐 사실은 우리가 돈을 더 받고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보강을 해주는데 뭐 누군가의 분위기에 뭐 허락을 받고 한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어머니가 좀 이거는 애를 설득해서 잘 지켜주면 좋겠다고. 그런 뒤에 또 노력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 안 된다. 그럼 저는 이별합니다. 그리고 이별할 때 어머니도 이 학원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별을 했을 때는 학원 탓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가 못 견뎌서 그렇고 우리 애가 못해서 그렇지 저 학원의 문제는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여기는 특히 항아리 단지라서 그만두고 나면 다른 분이 꼭 물어보세요. 왜 그만뒀냐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잘렸다는 소리는 안 들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렸다는 소리 안 들리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이 휴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줘요. 웃기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팁, 여기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10명의 신규 회원보다 1명의 회원이 중요하다. 1명이 좋게 나가면 정말 이 학원 자체가 좀 탄탄해지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10명 들어왔다? 이거는 거품일 수 있어요, 사실은. 10명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1명 회원할 때 정말 쳐야 될 경우에는 꼭 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좋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도 빵명으로 시작했어요. 학원 처음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상가가 아파트 앞에 상가 한 개, 그 상가에 우리 학원, 그 옆에 엠베스트 학원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애들이 좀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주인의식은 사실 학원을 아끼는 거잖아요.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를 먼저 줍는 게 주인의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 물품도 내 거, 낙서도 막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주인의식이 아닌데 잘못된 주인의식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때는 한 명이라도 소중해서 무조건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처음 길들이는 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해야 될 상황은 좀 과감하게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매달 나가는 안내문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말에 2월 안내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내사항 여기 창의 융합평가 여기 지금 성적이 별로 안 좋아 보여도 애들이 많이 안 쳐서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수업 안내 수학 같은 경우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수리 논술까지 이렇게 안내문 다 나가고요.
그 독서 논술 뭐 나가고 여기 일정 이런 거까지 매달 어플로 다 나가요. 그리고 보시면 다시 보시면 저 공간 요거는 꼭 명심하시고요. 그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들이 원장님들이 학부모 상담 뭐 울렁증 있어서 저는 상담 못해요 하시는 분은 원장이 아니라 수업 잘 시는데 상담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 강사세요. 그 원장님 하기는 좀 힘드시고요. 근데 원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한솔에서 있는 자료 충분히 이용하시면 상담 자료 정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있으면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객관적인 자료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 객관적 자료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진단 결과도 나오고 전체적인 좀 공신력 있는 시험도 1년에 4번 있고 이런 것들 중학교 같은 경우 중1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도 없는데 그 시험 없을 때 한솔에서 치는 시험 그리고 그 진단 결과 그거 충분히 이용하시면 학교보다 더 좋은 상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시고 말을 잘한다. 저하고 말 잘해서 보내지 않아요. 저하고는 시스템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걸 보고 하시는 거니까 자신 있게 상담 꼭 하시고요. 제 수업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받으면 되나요? 네. 우리 원장님 강의 어떠셨어요? 원장님들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좋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더 여유가 좀 있으셔서 우리 지금 교육 받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세요. 먼저 뭐 학교 알림이 사이트, 우리 원장님께서 중학교 성적이나 이런 거, 중학교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얻냐? 학교 알림이 사이트 말씀드렸고요. 또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요? 어떤 거? 개별 개별 파일에는 그 진단평가 있잖아요. 학력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신규생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기가 끝났을 때라든지 뭐 1, 2, 3단원이 끝났을 때라든지 그거 치고 그 결과표 넣어두고요. 그리고 선생님 시험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를 만들어요. 애들 수준별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좀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 30문제 했을 때의 성적, 그리고 어려운 문제 섞었을 때의 성적 비교, 단원별로 어떤 단원은 잘하고 어떤 단원은 못하는지 좀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꼭 놔둬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상담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 애들 다 기억 못하잖아요. 저희는 자료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은 뭐 없나요? 자세히 보여달라는데요. 잠시만요. 발표자 보기로 하면 크게 보이십니다. 네. 원장님 지금 오른쪽 위쪽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면 점점점 하고 보기 버튼 보이세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발표자 보기, 갤러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발표자 보기로 해놓으시면 우리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크게 보일 거예요, 화면이. 네, 참고하시고요. 개별 파일.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요? 이거는 이제 보이세요? 네. 무슨 오름 차시네요. 이런 거예요. 그냥 별거 없고요. 이거 선생님 시험지라고 뽑은 거. 이 단원별로. 지금 이제 5학년이거든요. 5학년 이제 2단원까지 갖고 3월 달 거예요. 3월 달 거. 이렇게 3월 거. 그리고 점수 이거 적는 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수 적어주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매월 안내문 보내는 어플을 쓰시냐고. 안내문은 그 출결 있잖아요. 에듀패밀리. 출결 그 에듀패밀리에 그 안내문 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쓰고 있어요. 수리 논술 반편성 같은 경우에 저는 학년별로 하고 있고요. 학년별로 그룹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상담 전화는 일단은 1년에 4번은 무조건 그 집중 상담 기간을 정해요. 그 중간고사, 창의 융합평가 치고 나면 2주. 그리고 초등학생은 그렇게 하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과 같이 연동해서 같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무조건 하는 상담이고 나머지 상담은 거의 수시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담당 스님한테 물어봐요. 좀 태도가 안 좋다든지 그리고 그 신호를 잘 봐야 돼요. 애들이 힘들다, 힘들어요라고 하면 저는 이게 학원을 휴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봐요. 그래서 왜 힘든지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때는 어머니 상담을 꼭 해야죠. 그때는 애랑 상담도 하고 어머니 상담도 하고 그때는 하는 거고 시험은 규칙적으로 치죠. 그 잘하는 친구들 반은 매주 치고 그러니까 이게 진도 때문에 진도를 팍팍 나가는 친구들은 매주 치고 그리고 이제 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친구들이 더 많죠. 이런 친구들은 1, 2, 3단원 끝나든가 4, 5, 6이 끝나든가 3단원씩 끝났을 때는 이제 좀 그 학력 진단 평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치는 편이죠. 상담 자료 파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시로 뽑아둔 문제고요. 이게 다 문제. 이거를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원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고 여기 앞에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학년별 커리큘럼이고 이거를 보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저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 수리논 연관 커리큘럼하고 이제 교재 설명 그리고 여기가 설명하기가 제일 포인트. 레벨이 1레벨부터 9레벨이 있는데 엄마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레벨 딱 보면 학습지 1레벨은 학습지 4레벨부터는 똑같은 거 없앰이지만 형태 변화가 있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 9레벨은 어렵죠? 이렇게 설명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엄마들이 예 하면서 9레벨은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단원 평가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 딱 좋은 거 4단계 소술력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사실 4단계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표를 정해줘요. 1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야. 개념 빈칸 넣기 하시는 거고요. 목표는 2, 3단계까지 하는 게 제 목표다. 제가 서술형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혹하시잖아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김치 플러스 그리고 뭐 계산력, 스토리가 있는 수학 이런 거 다 설명해드려요. 근데 그 얘기는 꼭 하셔야 돼요. 이 모든 컨텐츠를 다 쓰는 건 아니다. 애들마다 다르다. 그 애에 맞는 커리큘럼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자리. 네. 이 지사장님한테 부탁하세요. 다 주실 거예요.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안내할게요. 네. 네. 자료가 인기가 좋네요. 원장님, 참고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사장님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자료도 있고 원장님 홈페이지에서도 또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해놓은 자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교환이랑 다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셨던 다 것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흰색 파일처럼 보여요. 아까 요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개인 관리 파일. 네, 있는 것 그럼 같네요. 마무리 네. 할까요? 상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많이들 하시고요. 다들 잘 됐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약 5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늘 그렇지만 지금 이 교육을 들으러 오신 원장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포인트 잡아서 갈 수 있는 건 없을까? 내가 맨날 혼자 하시다 보니까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오늘 시간 가졌습니다. 특히나 상담이라고 하면 외부에서는
다른 교실 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일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시고 진행 쭉 해주셨던 우리 군포성정 김부환 원장님 또 우리 천미수 원장님 같이 부부가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감사의 표현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렸던 우리 매 시즌 지금 진행될 때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장님 감사하다는 표현 우리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홍보 영상 촬영하셨던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자료는 다 이메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메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상담에 성공하시고 입회에 성공하시는 매일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아요.